태우 자식이 들어서 문중을 휘저어대며 자기에게 위협을 가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태습을 무의도식이나 하는 허수아비 종손으로 몰아붙이며 반란을 꾀했던 일을 떠올리며 태습은 쓴 입맛을 다신다. 그건 그렇다 치고 종손의 체면을 생각하라는 뜬금없는 주문이나 길게 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태습이다. 손끝에 달려있던 담배를 그제야 재떨이에 비벼대며 입을 열려던 순간에 마누라가 또 말을 잇는다. 정각을 올릴 것이면 대충 하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우리 집안에서 하는 것답게 하세요. 덕을 쌓고 인심을 얻으려고 없는 우물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는 것보다 정각 세우는 것이야 한결 쉬운 일일 테니 우리 마을에 번듯한 함령김씨 정각 하나 세우는 것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목수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소설대문만큼은 모양이나 위용을 갖추어야지요. 이왕이면 내일 지목수를 집으로 다시 오라 하시고 영감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지요. 그저 눈비나 막으려고 했던 태습은 마누라가 마치 무슨 역사나 대가를 올리는 것처럼 말하자 경비가 수월찮게 들 것이 염려된다. 아니 임자, 그저 비바람이나 맞고 햇빛이나 막으면 될 낀데 뭐하러 그리 일을 크게 벌린단 말이오? 내는 임자 속을 모르겠다. 사실 집안에 돌아가는 금전적인 일에 있어서는 안주인인 마누라가 다 거머쥐고 있는 터라 태습은 그저 속으로만 대충 짐작할 뿐 실상 정확한 사정은 어두운 것이다. 비바람막이 지붕 정도로 마누라가 허락한 것을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술 더 떠서 소설대문같이 높고 모양 있게 올리라니 마누라의 속이 짐작이 안 되는 태습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제부터는 일을 길게 보고 종친들에게나 마을 사람들에게 집안의 반듯한 모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니 인심들이 사납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농사를 짓지만 영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인심 얻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면전에서야 말들이 없지만 지난번 종친회의에서도 보셨다시피 태우 아재 같은 한 사람이 들어서 되지도 않을 일을 시끄럽게 하고 또 그 말에 은근히 동조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시기이고 질투 아닙니까? 영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손의 일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집 담장 안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태섭은 할 말이 없다. 자존심도 상하고 아픈 곳을 찔린 것 같아서 불편한 심기가 솟구친다. 사실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든 지가 오래된 일이기는 하다. 정친들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태광이 꾸루와이에게 당한 후에 보여준 기관장의 태도도 그렇고 더욱더 답답했던 것은 그 모든 일에 자신이 무력하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리를 번갈아 꼬아대며 방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태섭은 입을 꾹 다물고 양미간만 강하게 좁힌다. 무슨 말이라도 하여 이 궁지를 벗어나곤 싶지만 마누라는 일어날 눈치도 아니고 답답하던 차. 그건 내가 임자 말을 염두에 두고 차차 알아서 하리다. 그런데 아까 본 그 사람들은 누구? 자고 간다고 하던. 그나짐에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이제는 벌어진 일 어떻게든 꾸려나가면서 진행해야 할 판 아닌가. 작은 아이는 집에서 일도 시키고 뭐 그럴 겁니다. 같이 온 사람은 아만 대다 주고 내일 갈 거고요. 동선애가 분가를 했으니 살림도 따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식구가 적다 해도 그래도 이 집의 살림이 어디 적은 살림입니까? 사실 광순애가 농사를 따로 지으면 우리도 머슴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는 영감이 알아서 좋은 일꾼 하나 드리도록 하세요. 일단은 집안일을 하는 아이라고 둘러댔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다 라고 생각한 큰아줌매는 일어서며 다시 한마디 한다. 올 가을거지 끝나면
광순에 준다고 한 전담 문서는 건네주시고 나머지 일부터는 영감이 차고 앉도록 하세요. 아무 대답이 없는 영감을 남겨두고 큰아줌매는 대청에 나서서 아래채를 바라본다. 난포불도 꺼진 것이 먼 길에 지친 두 사람이 자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완연한 한밤중이 된 검은 하늘을 처마 끝을 피해 올려보며 큰아줌매는 생각에 잠긴다. 과연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하지만 순간 집안을 옳게 갖추어 잡음을 없애고 자신이 운신하는 폭도 넓혀야 한다고 작심한다. 묵은 흙냄이 풀풀 나는 방 안에 방문조차 열지 않은지라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남은 열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하다. 좀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대포아지매는 눕자마자 잠에 빠진 소양을 옆에 두고 생각이 많다. 머리맡에 둔 돈보따리를 생각하자니 덜컥 겁도 난다. 저 돈을 삼천포까지 잘 지니고 가야 하는데 철없이 내활개치며 자고 있는 저 어린 것이 어찌 여자 노릇하여 애를 낳는단 말인가. 다 하늘이 알아서 하는 이치라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맞이한 첫 남정네는 22살적이어서 알 건 다 알만한 나이였거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또 본처가 있는 지붕 밑에서 아까 본 영감하고 어디서 어떻게 합방을 한단 말인가. 괴이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일 텐데 안방아줌매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겠다. 어쩌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 소양네 집안일에 자기가 천리길을 자청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고 돌아가서 소양애미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그놈을 전방을 낸다고는 했지만 장사라고는 해본 적 없는 소양애미가 이 무서운 돈을 흔적도 없이 날리지는 않을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천장 위에서 어른거리는 형상들이 보이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인지 알 수 없는 대포아지매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밤을 지디기고 있었다. 아랫배가 팽팽함을 일찍이 느끼며 한편으로는 잠을 자고 또 한편으로는 변소를 가야 한다고 느끼는 와중에 밖에서 떨그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뜬 소양은 비로소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벌써 밝아온 문짝을 보고는 상체를 일으킨다. 옆에는 대포아지매가 모로 돌아누워 팔을 벤 채 아직 자고 있다. 깨울까 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구겨진 치마를 훑어내리고 머리를 쓸어 올리며 문을 열고 나서다 말고 도로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 어제 들고 들어온 돈보따리가 대포아지매 머리맡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두려운 소양은 아지매가 가지고 온 보따리 속에 그것을 넣고 방을 나선다. 전기문이 열린 것으로 봐서 어제 본 작은 아지매가 왔음이 분명하다. 그 앞을 지나 잿간 옆에 붙은 변소부터 가서 시원하게 속을 비운 소양은 그제야 정신이 차려진 듯 느린 걸음으로 안채 쪽으로 걸어오지만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없다. 어제 큰아지매는 자기에게 시킨 일도 없고 대포아지매도 그렇고 막연하여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팔짱을 낀 채 대문 위로 솟구친 동산을 올려다본다. 이른 아침이라 밤새 식은 대지 위의 공기는 물방울이 주저리 열려있다. 풀내음은 짖다 못해 무른 내음까지 난다. 여기에서 나는 저 방 안에 있는 돈만큼 큰아지매가 말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삼천포로 돌아가야 한다. 종락이를 키우고 엄마를 도와 돈을 벌고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 불과 떠나온 지 이틀인데 벌써 눈에 아른거린다. 그래도 지금은 저 방 안에 대포아지매가 있어서 그런지 외롭거나 허전한 마음은 들지 않지만 막상 아침에 대포아지매마저 떠나고 나면 홀로 남을 것이다. 어쩐다. 그저 난감하다. 넋을 놓고 있던 차 대문으로 작은 아지매가 머리 위로 물을 뚝뚝 흘리며 동이를 이고 들어온다. 야야, 네가 일 났나?
이게 좀 벗어요? 따뱅이 끈이 입에 물린지라 말끝이 오물거리지만 소양은 금방 알아들었다. 부엌으로 들어선 소양은 작은 아지매를 거들어 물이 한가득 담긴 동이를 내려준다. 허리를 한껏 뒤로 제치며 크게 한숨을 쉰 작은 아지매는 아이고, 이름이 뭐고? 내는 어제 이름도 안 물어봤네. 소양입니다. 입으로는 이름을 대지만 고개를 휘휘 둘러대며 소양은 연신 부엌을 살핀다. 삼천포수 왔다 캤제? 내는 말만 들어봤지 그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물동이를 들어서 땅속에 묻힌 독에다가 부으며 작은 아지매가 하는 말이다. 니 물 이 봤나? 동이를 내려놓으며 작은 아지매가 소양에게 묻는다. 정신없이 부엌을 구경하던 소양은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질문이란 걸 깨닫고 작은 아지매를 보며 예, 지도 매일같이 물 이고 댕기심더. 국밥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그래? 야, 그라모 니 물이나 좀 이고 온나? 요새는 여름이 되나서 물을 독속에 많이 안 채운대. 물맛이 변하는 기라. 캐도 몇 동이는 있어야 하제. 뭔가 해야만 어색함도 사귀고 몸도 마음도 편해질 것이라 난감해하던 차 마침 작은 아지매의 물 주문은 소양에게 반갑기까지 하다. 샘이 어디 있어 얘? 대문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있다. 오늘 사람이 많을 끼다. 오늘 샘풀기라고. 미리 먹을 물이라도 이고 갈 사람들이 애법 있을 끼다. 니도 한 서너 동이는 이거 없나? 소양이 대답도 않고 동이를 한 손에 잡고 전기를 나서는데 그 무게가 전에 이던 집의 것이나 대포집 것보다 더 무거운 걸 느낀다. 골목이라고는 하지만 제법 달구지가 지나갈 정도의 큰 길이다. 두 구비를 지나자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샘이 눈에 들어온다. 안악서넛이 벌써 우물가에 둘러서서 물을 퍼올리는 틈에 끼어들기가 어색한 소양은 그 뒤에 동이를 내려놓고 자리가 날 때를 기다리는데 안악들이 뒤를 힐끔거리며 낯선 소양을 본다. 니는 누구? 그중 누군가 물을 퍼올리다가 고개를 돌려 소양에게 물어보는 통에 두레박이 샘가의 돌에 부딪히는 것도 모르고 물은 쏟아져 내린다. 소양은 대답도 안 한다. 들었지만 대답하기가 어렵다. 소양이라고 해봐야 알 리도 없고 자기가 하룻밤 묵은 집이 누구네 집인지 아직 모른다. 물어본 안악은 빈 두레박을 다시 내리며 아가 어째 대답이 없노? 야야, 니 어디서 왔노? 아, 야가 가구마. 어제 강수 어마이가 카디만 누가 왔다고. 또 다른 안악이 힐끔거리며 물을 동이에 쏟아부으며 소양을 대신해서 답한다. 오다이, 누가 와? 처음에 물었던 안악이 두 번째 안악에게 묻는다. 동이가 다 찾는가 두 번째 안악이 물을 머리에 올리며 광순의 큰 집에 살림할 사람이 왔다고. 강수 어머니가 어제 빨래터에 와서 갑디다. 잽싼 걸음으로 안악이 떠나자 소양은 빈자리에 들어선다. 샘가에 걸려있는 두레박을 내린다. 고개를 빼서 밑을 내려보니 까맣게 깊다. 두레박이 물에 닿은 느낌이 들자 줄을 옆으로 잡아챈다. 두레박이 물에 잠긴 느낌이 들어 묵직하다. 소양은 줄을 한 발씩 들어 올리며 흔들리는 두레박이 석축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은 하지만 물새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서 반은 헛수고구나 하고 생각한다. 아이고, 아가 어린데? 그 살림을 어찌 한다고? 처음 물어본 안악이 따뱅이를 머리에 올리며 소양을 향해 눈길을 주며 물동이를 머리에 인다.
큰아지매가 다 요량이 있겠지 뭐. 광수 어마이는 동서 시집살이 고만하게 돼서 신바람이 나겠구만. 또 다른 안악이 남은 안악에게 찌끄린다. 내 같은 인사 그 시집살이 안 한다. 같은 동서지간인데 그게 말이 되나? 작은 나무 판자 몇 개를 양철판으로 이어붙인 두레박은 올리기가 바쁘게 반은 비어있다. 소양은 곁눈질로 다른 여자들이 쓰는 두레박을 본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듯한 큰 깡통 하나가 제법 실한 듯 물이 새지 않고 한가득씩 올라온다. 팔만 아프지 반 정도 올라오는 판자 두레박이 성가시어 소양은 여자가 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 두어 번 더 팔을 하늘로 치켜 올리며 물을 올린 여자가 떠나자 소양은 얼른 그 두레박을 잡고 물동이를 채우는 사이 또 다른 여자들이 샘가로 몰려오고 소양은 동이가 다 찾아 얼른 머리에 올리고 자리를 비워준다. 등 뒤로 들리는 자기 얘기를 멀리 남기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전기 앞에 있던 대포 아지매가 뛰어나오다시피 앞에 와서 물동이를 받는다. 개안심다 아지매. 언제 지가 물 안 입하십니까? 소양이 물 잃어간 사이 대포 아지매는 부엌에서 작은 아지매와 같이 있었던 모양이다. 네 말이 맞긴 맞지만 무거워 보이소 하며 대포 아지매는 팔에 안은 물을 안으로 들인다. 언제 나왔는지 대청가에 선 큰아지매는 비녀를 입에 물고 머리를 양손으로 감아 올리며 강수애미를 부른다. 동서! 여름이라 부엌 뒷문 밖에 작은 가마솥을 걸어놓고 불을 지펴 아침을 준비하던 작은 아지매는 들었는지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지 아무 대답이 없자 대포 아지매가 작은 아지매에게 말한다. 안방에서 부릅니다. 호박만한 돌 몇 개를 쌓아 만든 난전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광수애미는 연기를 피해 눈살을 찌푸리며 고함을 친다. 와예! 고개도 돌리지 않는 것으로 봐서 듣긴 들은 모양이다. 부엌을 가운데 두고 큰아지매는 앞쪽 대청에 있고 작은 아지매는 뒤편 장독대와 부엌 사이에 있지만 소리는 넉넉히 들을 수 있는 거리다. 전기문 앞에 서 있는 소양은 머리에 비녀를 찌르며 아무 소리도 없는 큰아지매를 보며 또 전기문 밖의 작은 아지매를 번갈아 본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작은 아지매는 일어서서 치마폭을 털어내며 부엌을 가로질러 앞으로 나오며 와이에! 하고는 대청 앞에 선다. 소양의 눈에도 첫 부름에 대답 안 한 작은 아지매가 성에 안 차는 듯한 큰아지매의 눈길이 보인다. 순간의 번득거리는 눈길을 마루 아래에 선 동서에게 씌우고 큰아지매가 입을 연다. 처음 온 아이한테 물길로 오라 하지 말게.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쩌겠나. 사실 집안일 시키러 데려오지 않은 아이라 아직 떠나지도 않은 아지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도 내심 불편하던 큰아지매다. 무슨 말입니까? 야가 캐스에 물 많이 입었다고. 그러고 오늘 샘치는 날이라서 먹을 물은 다 이다 놔야 됩니다. 어쩌미 내일 거정 물이 없을지도 몰라서. 사정도 모르고 말한다는 듯이 심통궂은 작은 아지매의 얼굴이다. 그렇긴 해도 낯선 동네에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겠지. 차차 얼굴도 익히고 동네도 알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일 테니 그만 시키게. 짧은 말만 남기고 대답은 들을 필요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우두커니 서 있는 소양과 큰아지매의 뒷골을 밉다는 듯 노려보는 작은 아지매를 보던 대포 아지매는 그곳에 서 있는 자신의 몸이 어색해서 오그라들 지경이다. 안방에서는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지에. 자가 어리도 일은 잘합니다. 광수애미를 보며 대포 아지매가 너스레를 떨어보지만 삐죽거리는 입을 피지 못하는 작은 아지매는 부엌으로 들어서며 이제부터는 네가 저 성깔머리를 다 받아내야 할 기다. 전기문 밖에 서 있는 소양을 보지도 않고 남기는 말이다.